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 배기 어린이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8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생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차에 올랐다가 발견했는데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모는 맞벌이하면서 친인척도 없어서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애기가 그 차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것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는 정확한 출석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버스에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원도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8시간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Dear Korea. 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지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또 영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요, 유치원 버스가 뒤집혔을 때 시민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부산 아저씨들 11명에게요, 오늘 부산경찰청이 뭘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당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또 어린이들이 타고 있던 유치원 버스였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여러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발생하자마자 보육교사가 침착하게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그런 부산 남성들이 그렇죠. 무려 이제 11명이나 바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차에 있던 망치나 골프채를 가지고 저렇게 네. 그 유리를 깹니다. 네. 예, 탈출시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침착하게 유리를 깨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정말 지나가던 그런 그 부산 남자들 한 명도 남자들. 지나가지 않고 부산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러면서 뛰어갔겠죠. 네, 다 저렇게 와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한 명 한 명 그 밖으로 이제 그 내보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잘 관리하고 또 이런 잃어버린 아이, 빠뜨리고 가는 아이 없도록 숫자까지 잘 혹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리미법이라고 침착한 대응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서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네. 부산경찰청에서 네. 오늘 그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라고 하는데요. 감사장을 전달한다. 저 11명이 또 신원을 또 어떻게 다 또 적어놨네요. 그리고 또 이 부산 경상도 남자들이 말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달려가는 거 보면. 저것 때문에 부산 아재들 츤데레 이런 그러니까 겉은 묵뚝뚝하게 속은 그렇죠. 부드럽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세례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의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거기에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3살 유아가 넘어졌는데 그만 숨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방향을 변경해 노란 차선을 넘어갑니다. 버스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이 정상적인 진행 방향 대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급제동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정작 사고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3살 난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보육교사 34살 오모 씨가 아이와 함께 넘어진 겁니다. 아이는 버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제 의식 같은 게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였고요. 뇌에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어떤 충격이 갔다고 보죠. 경찰은 차선을 벗어난 버스 운전자 63살 윤모 씨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노란색 통학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쓴 채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봅니다. 승용차와 중학교 통학버스 3.5톤 트럭이 3중 추돌 사고를 낸 것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49살 박모 씨 등 운전자 3명과 통학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중생 2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통학버스와 추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구조대원들이 남부순환도로 한가운데서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동물이 지나도록 만들어 놓은 생태 통로를 건너던 50대 추적 남성이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지문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15분 만에 꺼졌지만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부산에서는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 안에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모두 21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선은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유치원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갓길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놀란 아이들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 곰내 터널을 달리던 유치원 통학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더니 터널 가장자리와 심하게 부딪힙니다. 버스 안에는 유치원생 21명과 인솔자 등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유치원생 2명만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서 대부분 가벼운 통증 정도로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 전력도 있었지만 통학버스를 운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찔했던 50분. 어제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65살 정모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 범일동 일대에서 12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원생 2명이 인솔자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막 걸어오고 엄마들이 병원가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와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0.124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재해를 요구해서 지금 국과수에 감정을 해줍니다. 정 씨는 음주운전 2차례, 교통사고 3차례의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다,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에 있는 전과자들은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안전하게 운행돼야 할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가 벌인 만취 음주운전에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소라야. 데일리스 토탈원. 경남 창원에서 마을버스가 대형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등굣길에 나섰던 학생 등 20명이 넘는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마을버스 안이 승객들로 빼곡합니다. 잠시 뒤 큰 충돌과 함께 버스가 옆으로 기울더니 내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아침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목마을 인근 2차선 국도를 달리던 25인승 마을버스가 앞서 달리던 30톤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4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학생 15명 등 승객 21명이 팔과 다리,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천천히 넘어지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을 마을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아파트 경비실을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경비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25인승 마을버스가 아파트 경비실 벽면을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버스 종점에 서 있던 마을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20-30도 정도인 경사도로에서 가속이 붙은 버스는 길 아래로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버스는 200m 떨어진 이곳 아파트 경비실을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에 딱 보니까 버스가 입소문 버스가 저희 꽝 부딪혀갖고 그 사람이 다쳤길래 가봤는데요. 한 명은 아예 의식불명 상태였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9살 유모 씨가 숨지고 경비실 안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경비원 61살 정모 씨와 버스 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사인 40살 이모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잠시 내렸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운전자 이 씨를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분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팽재용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마을버스 뒷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들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1톤 화물차가 정차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7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버스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20살 김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깔린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검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스크린도어 상단부에서 검은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대의 차량이 상왕십리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검은 분진이 화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안전을 확인한 후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만약 지구.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 있는 사람 3명도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어젯밤 고가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차가 오래돼서라고 버스회사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심각하게 부서진 버스 뒷부분의 모습을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 김모 씨는 해당 버스가 노후화돼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버스가 언제든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동을 껐다 키면 된다. 그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운수회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이드들이 그만 잡아도 그대로 서버리는 차들인데 당황돼가지고 차우를 쳐다보고 막. 경찰은 운전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승합차들 어떤 차량으로 보이십니까? 낮에는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차량인데 밤에는 대리기사들을 옮기는 불법 셔틀버스로 둔갑합니다. 네, 불법도 불법이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승합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인 남성들이 바쁘게 승합차를 오르내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차량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일명 대리기사 셔틀. 셔틀 창문마다 운행 노선표가 붙어 있고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찾을 수 있는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최대 4,000원. 허가 없이 운임을 받아 명백한 불법이지만 영업은 도심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거 사고 나면 개 목숨이니까 안 타야지. 또 이름을 못 걸어요. 셔틀버스 상당수는 학원 차량. 수원에서 학원버스를 운행하는 52살 한모 씨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이후 강남으로 이동해 새벽 4시까지는 대리기사를 태워 나르는 투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죠. 상당히 피곤하죠. 그런 걱정도 안고 있죠.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에다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차량이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학원 버스 기사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대리기사들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셔틀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이제 하루에 돈 얼마 번다고 택시 타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이거 운전하는 게 대책 없이 하는 게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들은 큰일 나지, 기사들.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리기사 셔틀은 약 300대. 대리기사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운전업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돼 합법적인 운송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낮에는 학원 통학버스로 운행하다 밤만 되면 대리기사를 실어나른 불법 셔틀버스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시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탈 때마다 보호비 명목의 회원비를 걷기도 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 도로, 노란색 학원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차 앞에는 일산행, 사당행 같은 노선표가 붙어 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태우고 일반 버스가 끊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요금은 행선지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하지만 대리기사들 명목으로 3,000원에서 5,000원씩을 더 내고 타야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나가면 돌아오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던 대리기사 1,000여 명이 불법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셔틀 잠깐 매일 밤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운전기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탈환한 일당 17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서울의 한 못한 대학교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대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모 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푹 쏘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들 뺑 놀랐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대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한.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못 보냐고 사람이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그러면 원래 어디나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 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쳐요.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 아마 그런 거.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심야에 대리기사들을 옮겨주는 이른바 커버 차량이란 게 도해지에 돌아다닙니다. 일단 불법 영업이죠. 여건상 정원 초과가 심각해서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도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끊긴 밤 대구 시내 한 정류장. 대리운전 기사들이 PDA를 연신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25인승 소형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탑니다. 또 다른 정류장. 역시 대리기사 10여 명이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손님을 한 차례 실어나는 대리기사들을 다른 대기장소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커버 차량입니다. 대구 시내 4개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지입 차량들로 렌터카에서부터 유치원과 학원버스 등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정이 어떤지 올라타봤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몰려드는 대리기사들로 금세 통로까지 꽉 찼습니다. 통로에는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위한 버스가 아닙니다. 콜백에 의한 수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말 발디딘 틈이 없을 정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비용이 아까우니까 정설은 안 하고 있고.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안전띠는 물론 잡을 손잡이도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법인데다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가 나도 보상은 막막합니다. 사고도 몇 번 났었어요, 사실. 그래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급증거해버리면은 기사들은 차 안에서 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한 건마다 200원씩 업체가 일괄적으로 커버 차량 이용비를 떼지만 할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게 기사가 돈을 다 냈는데도 노선을 차량을 전설을 안 해주니까 택시 또 이중 부담을 또 하는 거예요.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이른바 커버 차량은 40대 안팎. 대리운전 기사는 5,000명을 넘어 6,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대리운전 기사 노조 측이 시청과 경찰에 불법 운행 사실을 고발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에 지금 바로 행처분 의뢰했습니다. 심야에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위험한 불법 운행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가 40m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노인 28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45인승 버스가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나아가는 버스. 정문을 빠져나가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수로에 빠집니다. 어제 낮 12시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30여 명을 태운 셔틀버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따라 40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이곳 배수로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쳤는데 모두 70, 80대 노인입니다. 차가 줄줄줄 내려오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내리라고 사람들이 내리라고 몇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경찰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운전석을 비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에도 제동 장치가 풀린 시내버스가 대전 도심을 내달려
차량 10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4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쓰러진 남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46살 이모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이 씨는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신호등이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파트 셔틀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튀김기 과열로 영화관 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화를 보던 관람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주지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 배기 어린이가